안녕하세요. 대준이 엄마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준이가 치료했던 과정들에 대한 후기를 한번 남겨볼게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 개인적인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고 또 아이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같은 치료를 같은 시기에 하더라도 아이마다 각각의 결과가 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준이가 이렇다라는 후기일 뿐이지 이건 재준이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평균치가 돼서 보편화가 되는 그런 오류를 여러분들이 범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듣고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나이대별로 또 그리고 각각의 영역별로 나눠서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경험상 한 3살까지는 모든 치료가 되게 다 비슷했어요. 3세까지는. 그래서 언어, 놀이, 인지, 감통이 모두 다 놀이치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가 연령이 어리면 놀이를 바탕으로 뭐든지 접근하게 돼요. 또 보통 3세 정도의 발달장애 아이들은 발화가 되지 않거나 말을 하지만 그 수준이 옹알이 정도고 언어적으로 의미 있는 소통이 정말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각각의 치료가 그 과목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놀이치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재준이가 4살이 된 이후에 좀 말도 늘고 인지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는 각각의 영역이 그 영역별로 되게 특성을 살리는 수업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다 놀이치료 같은데 굳이 재준이를 어릴 때부터 언어, 인지, 놀이, 감통을 모두 다 시켰냐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때 그러니까 재준이가 막 24개월 정도에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저는 1년, 2년 잡고 이거를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때 당시 제 목표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스스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게 재준이 24개월 때였단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치료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부분의 치료들이 대기라는 걸 해야 돼요. 대기 순서가 온다고 해도 그 나에게 온 대기 순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와요. 오전 11시, 뭐 오전 10시, 오후 1시 막 이런 비주류 좋지 않은 그런 시간대에 대기 순번을 받습니다. 재준이는 8개월 정도부터 어린이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치료만큼이나 어린이집 생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최대한 재준이가 어릴 때 모든 과목을 빨리 시작해서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좋은 시간으로 아이를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게 자리를 잡으려고 일단은 모든 영역을 빨리 다 시작했던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는 막 재준이 막 진짜 진단받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20개월 막 그 전후로 해서는 막 인지 아침에 9시에 막 가고 언어 막 오전에 11시 놀이는 막 2시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개월 시간이 흐르고 한참 흐른 후에 오후에 막 3시, 4시, 5시 이렇게 되게 좋은 시간대에 하던 아이들이 종료되거나 했었을 때 그때 시간을 옮겼고 이 과정이 사실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뭐든지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되게 좋은 시간에 치료 스케줄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인지 수업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했었는데 아침 9시에 했던 수업을 한 3년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아이를 수업하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면 그만두면 이거를 또 대기해야 되니까 그게 엄두가 안 났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모든 수업이 나름 괜찮은 시간에 이제 정착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만둘 수가 없는 매우 매우 감사한 상황입니다. 치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든 시작하는 것도 사실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거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재준이는 그때 병원에서 무조건 치료 많이 하라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많이 했어요. 죽어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막 치료 8번씩 하고 주말에 집에 오시는 선생님 막 8시간씩 오시니까 주당 재준이가 치료하는 시간이 16시간씩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때 진짜 몰라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무조건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참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우리가 요령 있게 막 하는 머리 굴려서 하는 것보다요, 무식하게 묵묵하게 쭉 하는 게 빛을 봐요. 특히 발달장애 아이들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막 요렇게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묵묵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이게 발달장애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인내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제가 주변에 보면 치료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기보다는 엄마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때문에 이거 핑계예요. 애가 수업을 뭐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한 시간과 비용만큼 그거가 이제 못 받쳐주고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가 야속하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수용이 안 되는 부모의 마음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여러분 그만두지 마세요. 정말 장기전입니다. 엄마가 지치지 않으면요, 아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느리고, 때로는 한 걸음 걸어가다가 막 뒷걸음 칠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려주세요. 정말 제발 아이를 믿어주세요. 왜냐면 내 새끼인데 엄마가 믿고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부모의 몫이고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다고 그만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 24개월 이전에 특히 치료를 할 때 재준이 같은 경우는 재준이가 너무 어리니까 치료센터를 가면 막 치료를 거부한 곳도 있었고요. 한 2회, 3회 정도 치료하다가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고 다른 데 가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치료센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설 곳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그때는 너무 외로웠어요, 마음이. 그러면 엄마는 아이랑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마냥 초조하고 제가 정말 그때 그랬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막 20개월 막 안 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많이 경험한 치료사들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사실 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당연히 모르죠. 엄마가 처음인데. 그러면 저는 이런 엄마들한테는 감각 통합을 하라고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개월 이전에는 당연히 말 못하겠죠.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아이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이가 걷지 못하는 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 기어다닐 수도 있어요. 그 시기에. 보통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폐 아이들 중에 신체 성장이 느린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집에서 감각 통합을 같이 해주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뭔가 쥐기, 잡기, 뭐 끄적이고 건네고 어디에 서고 올라가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엄마가 집에서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돼요. 그리고 아주 그렇게 어린 아가들은 모래놀이, 막 점토놀이, 가루놀이 이런 촉각적인 이런 자극을 주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이렇게 막 그네에서 이렇게 슥 밀어주면서 그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놀이터에서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을 엄마가 사실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디테일한 거는 치료사의 영역이고, 그렇지만 아직 너무 어린 애들은 또 치료 잡기도 어렵고 대기 중인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초기에 정말 초창기 엄마들은 갈피를 잡기 힘들 텐데, 이런 거 해드리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면, 이렇게 발달 과업에 그런 리스트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몇 세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유아검진 하잖아요. 이 영유아검진이 되게 대표적인 발달 과업을 체크하는 리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영유아검진 항목을 이렇게 쭉 보신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나 없나 엄마가 확인해 보시고 안 되는 거는 집에서 연습해 주세요. 이거 정말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각각 과목별로 치료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인지 치료입니다. 어떤 엄마들은 인지가 뭐 한글, 숫자, 뭐 읽기, 쓰기 이런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는 엄마가 집에서 해준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일단 인지 자체가 뭐 그냥 학습인 것도 아니지만 그 자폐 아이 특유의 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런 인지하는 방식이 정말 되게 단편적이고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지엽적인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아이들이랑 정말 달라요. 근데 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엄마들은 다 인지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저도 무지해요. 왜냐면 나는 인지치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치료사가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엄마가 공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정성이 좀 부족한데 부끄럽네요. 왜냐면 내가 내 아이를 교육하는 게 정말 인내가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재준이랑 뭔가 하려고 하면, 특히 교육적인 걸 하려고 하면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랑 특히 요즘에 제가 재준이랑 한글 공부하는데 이게 감정 컨트롤의 싸움이에요. 엄마인 제 기대치에 재준이가 도달하지 못하면 제가 막 속이 부글거리고 감정이 확 상해서 아이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저만 그러나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애초에 딱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랑은 집에서 놀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치료는 치료사 선생님들에게 맡기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입니다. 다시 인지로 돌아와서 재준이는 인지를 하면서 사실 가장 제가 만족했던 점은 아이가 앉아있는 훈련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 기준에 제 만족인 건데, 아이가 수업 시간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착석을 해 있어요. 이거 부모 입장에서 이거 가르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재준이 치료 선생님 정말 스킬이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앉아야 뭐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 답이 없어요. 착석을 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엄마가 하면 애가 안 듣거든요. 그리고 일단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다른 뭐 놀이나
언어 이런 치료 시간, 심지어 집에서 내가 책을 읽어주고 제가 집에서 재준이랑 놀아줄 때도 일단은 애가 앉아 있어야 협조가 너무 잘 되죠. 근데 인지 선생님이 재준이가 착석하는 훈련을 정말 잘해주셨고 제가 어떻게 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이를 책상 의자에 앉혀놓고 처음에는 1분, 뭐 3분, 5분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짧게 정한 시간을 이렇게 점점점 늘렸는데 그때 아이가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재준이가 막 뒤를 돌아본다든지 막 집중력이 떨어져서 엉덩이를 들썩거릴 때마다 선생님이 재준이 뒤에 딱 서 계셔서 안 돼 라고 이렇게 정확하고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반복적인 경험을 한 후에 재준이가 얼마 안 지나서 인지 수업을 40분 동안 쭉 착석이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게 24개월 정도였단 말이에요. 재준이가 3세일 때라 정말 어렵고 처음에는 아이한테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가 제가 부모로서 안쓰러운 생각이 든 적도 아주 잠깐 있었지만 저렇게 단호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처음에는 조금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는 치료실이지 놀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눈 딱 감고 애가 안에서 울어도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래서 인지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에서 여러 가지 재준이가 했던 과정들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 착석을 해줬다는 게 인지 선생님께는 가장 감사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언어치료 후기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요, 일상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일상을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말을 해야 돼요. 제 지론은 일단은 아이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언어가 되고, 언어가 돼야 인지도 되고, 놀이도 되고, 상호작용도 됩니다. 재준이 발달을 보면 그랬어요. 단순하게 말을 하고 안 하고 이 발화를 하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이 트고 나면 그 이후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릴 적 재준이는 지 할 말만 하고 맥락 없이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창기 2세 때는 준이가 이렇게 발화는 했지만 그 수준이 옹알이었고요. 상호작용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재준이 24개월일 때 그때 언어 선생님은 재준이가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에 무엇을 할지 제가 처음에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정말 열정이 너무 넘치셔서 쉴 새 없이 상황극으로 뭔가 상황을 만들어서 재준이한테 말을 해주면서 자극을 많이 주셨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예를 들자면, 요즘에 재준이가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에 뭐 유라와 놀자, 뭐 헤이징이 이런 걸 봐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유라 누나가 막 상황극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놀아주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보는 영상에서. 근데 그거보다 더 열정적으로 정말 더 많이, 더 다양한 표현으로 아이를 자극해줬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저는 집에서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치료사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이거는 다른 격가지의 이야기인데 엄마가 아이랑 놀아주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이렇게 저는 이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에서 유라랑 놀자, 유라야 놀자 이거 참고하시면 유라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아주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준이가 보면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유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유라처럼 엄마가 직접 내 아이랑 같이 놀아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유라처럼 놀아주라는 거예요. 엄마가 스스로 유라를 따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가 유라처럼 막 재준이랑 놀아주면 재준이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놀아주는 방법, 이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언어치료 후기로 넘어가는데요. 4에서 5세 이후에 재준이는 언어치료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4살이 넘어가면서 재준이가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황에 맞는 말, 적절한 표현, 이런 거를 하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 재준이의 발음, 그런 인토네이션이죠. 이런 교정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말 그대로 언어를 포커스로 두고 그거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는 수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언어 치료도 하고 언어 치료를 그룹으로도 추가해서 하는데,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관찰하고 모방하고 그 상대방에게 적절한 표현을 하는 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룹 치료기 때문에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기다려서 대화를 하고 핑퐁이 서로 되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룹 수업을 한다는 게 짝을 매칭하는 과정부터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재준이는 그룹 치료를 이제 좋은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고 이 또한 되게 만족도가 높은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준이는 책 읽기를 되게 좋아해요. 아이마다 다 특성이 다른데 댓글을 보면 아이가 책 읽을 때 무조건 도망 다닌다, 죽어도 책을 안 읽는다, 집중을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준이가 책 읽기를 잘하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생각에 모든 아이들이 다 책을 잘 읽을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마다 다 각각의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노래 잘하는 애, 그림 잘 그리는 애, 신체 활동을 잘하는 아이, 뭐 이렇게 흥이 넘치는 아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특성이 다 달라요. 재준이는 좀 아이가 약간 선비 같고 무슨 보살님 같고 매일매일 약간 거룩거룩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흥이 없어요. 재준이는 자체가. 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것도 없고 끼가 없어요. 그래서 재준이가 타고나기를 그냥 앉아가지고 무뚝뚝하게 책 보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아이가 책을 안 읽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하는 거를 더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면서 지지를 해주세요.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걸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언어도 팍팍 트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재준이가 태어나고 한 달 후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고 한 30일 때부터 매일매일 책을 읽었는데 하루에 뭐 아무리 적어도 5권, 뭐 보통 10권, 막 기분 좋으면 더 넘게 읽어주기도 했는데 매일매일 책을 읽어줬어요. 그래서 생후 30일부터 매일 책을 읽어줬고 누워있는 아이한테 그냥 허공에 대고 혼자 떠든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사실은 저는 책을 읽어줬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나름 노력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빨리 말이 트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말을 해야 돼요, 일단. 말이 안 되면 인지가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면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말이 안 되면 친구들이 안 놀아줍니다, 또래 아이들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사회성이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재준이가 표현을 못하니까 스스로 막 화가 쌓여서 재준이는 그 화를 친구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으로 나타냈고요. 막 자기 이마를 벽에 막 찍어내리는 그런 자해를 했어요. 근데 말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순화가 됐던 것 같아요.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돈을 들여서라도 꼭 치료를 받으시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놀이치료 후기입니다. 재준이가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 놀이 선생님은 솔직히 진짜 별로였어요. 그래서 놀이치료 아주 잠깐 하다가 이렇게 공백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른 센터에서 놀이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만족하고 있고 그 분께 또 계속 지금 놀이치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재준이는 놀이치료는요, 단순하게 그냥 뭐 노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놀이치료는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재준이 놀이치료 선생님은 재준이의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치료를 해주세요. 재준이의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재준이의 그 내면에 그거를 탁 건드려서 재준이의 속을 잘 표현할 수 있게 그거를 놀이로 상황을 통해서 접근해 주세요. 저는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기술을 알려주는 게 놀이치료라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해보니까요, 놀이치료는요, 재준이한테는 심리치료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저도 이제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정신과나 이렇게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이 딱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로 설명을 안 되는데 성인인 저도 이렇게 심리 상담을 받고 나면은 마음을 뭔가 탁 때리고 그 다음에 비워내고 치유되는 그런 이렇게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놀이를 통해 재준이가 그런 거를 받고 있다는 게 요즘에 좀 부쩍 느껴져요. 그리고 재준이가 놀이 수업을 통해서 감정을 해소하고 오는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아요. 처음에 몰랐는데 여튼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놀이치료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감각통합 후기입니다. 초창기에 감각통합을 할 때 재준이 막 24개월 전후 때 제가 진짜 무식하고 무지하게 정말 뻔뻔스럽게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감통 수업이 키즈카페 가서 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오감 수업하는 거는 어때요? 짐볼이나 태권도 보내면 좋지 않아요? 요런 식의 제가 무식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재준이 24개월 때 재준이 감통 선생님한테. 물론 이때는 아이에 대한 수용이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고 자폐에 대한 특성을 제가 인지도 잘 못했고 고려하지 못했던 정말 무식한 질문이었죠. 정말 부끄럽네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이거 아닙니다. 네. 네, 장애 아이들은요, 발달 장애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처럼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연령이 어릴수록 감통은 무조건 추천입니다. 감통은요, 애기들이 해야 돼요. 아가들이. 이유는 소근육, 대근육이 단순하게 그 훈련을 하는 게 감통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수행이 되는 게 동시에 동시에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동시에 되는 거를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감각통합은요, 약간 전 영역을 어우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사가 자극을 하고 지시를 하면 그거를 듣고 아이가 여러 가지로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행동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딱 한 큐에 돼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다발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눈, 코, 입, 귀, 촉각, 감각이 모든 것들이 행동까지 나와서 판단하는 게 한 큐에 딱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재준이는 이게 당연히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감각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준이 당연히 이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하는 게 감각통합입니다. 그래서 계열수가 어린 정말 아가한 막 이런 영아들은 감각통합을 꼭 해야 돼요. 다 커서 하면 이거는 좀 아쉬워요. 늦어요. 그때 하면. 조금 커서 하면은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인지나 놀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은 감각통합이 정말 필요하다는 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이가 돌인데 돈은 없고 치료를 정말 딱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감각통합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이가 말을 조금 하고 알아듣고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언어 놀이 인지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사실은요, 모든 영역의 치료를 골고루 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모두의 사정과 형편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어리면 어릴수록 감통을 해줘서 동시다발이 돼야 돼요. 동시다발. 이게 근데 이 감각통합은요, 엄마가 접근하기보다는 치료사가 접근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감통을 어린 시기에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미술 후기입니다. 사실 미술은 후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미술은 치료센터가 아니었어요. 사설학원을 다녔거든요. 물론 거기 원장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특수 아동 미술을 배우신 분들이고 자폐 아이들 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재준이가 다행히 수업을 아주 잘 해줬어요. 하지만 여기는 치료실이 아니었고 그냥 미술학원이었고 함께 다니고 있는 정상 아동들의 엄마들이 재준이랑 함께 수업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미술 다녔지만 재준이가 단 한 번도 그룹으로 묶여서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매번 1대1로 수업했습니다. 그 점이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벽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치료센터에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영 후기입니다. 일단 재준이는 일반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대1로 개인 레슨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도 그러면 수영 배워야 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러실까봐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재준이 선생님은요. 재준이 수영 선생님은 그냥 일반 수영 선생님이 아니고요. 발달장애 센터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일반 수영에서도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진짜 베테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특히 신체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특수체육을 전공하신 분이나 치료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남들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을 접근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접어두세요. 저처럼 막 그렇게 감통 선생님한테 제가 막 물어봤던 것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막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재준이를 보고 일반 수영장 간다는 분 있는데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반 전공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발달장애 아이들은요. 치료사가 개입을 해야 돼요. 수영은 어떤 느낌이냐면 감각 통합을 물에서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주 어리면 수영은 비추천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조금 말귀를 알아듣고 인지도 올라오고 표현이 되고 기본적으로 기저귀를 뗐을 때 아이가 물을 좋아한다는 전제 하에 저는 수중치료나 수영하는 거는 추천입니다. 감통처럼 동시다발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아주 제대로 해줘요. 그래서 지금 재준이는 수영은 잠시 쉬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끝나면 재준이는 무조건 다시 수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치료 후기는 이 정도 있고요.
재준이가 4년 정도 치료를 쭉 하면서 사실은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던 재준이한테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너무 기특합니다. 이게 제가 부모니까 가능한 일이지 남의 새끼 안 돼요. 내 새끼니까 가능한 거예요. 초인적인 울트라 파워는요. 내 새끼한테만 나오는 부모의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치료에 약간 이렇게 뭔가 치료에 치료에 약간 판타지가 있는 그런 엄마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면 드라마틱하게 뭐가 막 변할 거라고 그런 거를 막 기대하고 꿈꾸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초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자폐 치료는, 발달장애 치료는요, 장기전이에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묵묵하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잠깐 몇 달 한다고 확 좋아지는 거 절대 없고요. 큰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태도가 치료의 관건이에요. 아이들이요, 가랑비에 정말 스쳐서 옷깃이 막 젖어들듯이 사실은 그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아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약합니다.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스스로에게 제가 늘 다짐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재준이 애미야, 너나 잘하거라. 이렇게 속으로 뼈 때리는 다짐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준이가 ABA 했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재준이는 ABA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저 사실 ABA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집에 ABA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에 책을 이렇게 쭉쭉 봤는데 ABA의 내용이 대부분 재준이 치료 수업 했던 거에 다 적용이 이미 돼 있었고, 심지어 제가 재준이랑 집에서 놀아줄 때도 책 내용처럼 되게 비슷하게 놀아줬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했었지만. 그래서 그게 좀 놀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나 책 사서 집에서 적용해보면,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ABA 책 사서 아이한테 집에서 책을 읽어본 다음에 아이한테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재준이 키우면서 궁금한 거, 힘든 거 있으면 치료 선생님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그냥 무조건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인지 선생님한테 그냥 엄청 물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육아에는요, 되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육아가 처음이고 다 어렵고 힘들어요.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더군다나 재준이는 자폐이고, 저는 발달장애 이런 것에 대한 전공도 안 했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무식한 엄마인데,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아이한테 접근하면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범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 엄마들은 저처럼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땐 어떡하냐?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치료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나름의 답을 주십니다. 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댓글로 격려해 주잖아요. 저 근데 그게 진짜 저한테 너무 힘이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 막 댓글 읽으면요, 밤에 막 혼자 울고 그럽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조만간 영상 만들어 볼게요. 안녕.